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네, 화요일인데요. 어제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날씨만 좋아도 사람의 행복 지수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올라갑니다. 사는데 사실 행복한데 중요한 거 별로 몇 개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뿐이죠. 마음이 다인데 그 마음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 금방 힐링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정말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제 갑자기 좀 가을 장마 폭우가 와서 좀 삐끗하긴 했는데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좀 좋았으면 하네요. 그래도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 기후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계속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적응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전쟁력이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하시느라고 오늘 밖에서 일하시느라고 뉴스 잘 못 챙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유가 좀 되셔갖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저거 뉴스 챙겨보신 분들은 좀 놀라고 계실 겁니다. 지금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동 쪽에서. 사실상 전면전 시작한 거죠. 저번 라이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공습입니다. 공습. 먼저 선제 타격해가지고 공습하고 총력전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헤즈볼라 대응 안 하면 헤즈볼라는 쫄딱 당하고 다 망하는 거고요. 지들도 살기 위해 대응하겠죠. 지상전이 가냐 안 가냐의 문제인데 지상전을 안 가도 거의 회복 불능한 상태로 계속 공습을 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헤즈볼라도 안 당하려면 최대한 자기들이 아껴뒀던 무기들 꺼내고 뭔가 다 하겠죠. 결국 일은 커지는 거고 이란이 끼어들든 말든 간에 이제는 무조건 일을 벌리겠다. 뻔뻔하게. 지금 시작한 겁니다. 유럽 전선하고 중동 전선, 아시아 전선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부터 볼게요. 그동안 쭉 이 일의 순서, 사건의 순서와 흐름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얘기했던 세력들의 어떤 그 기축통화 패권을 위해서 전쟁을 어떤 식으로 더 길고 더 복잡하게 꼬아놔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그리고 앞으로 달러 패권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다음번 기축통화 후보기 될 수밖에 없는 유럽, 중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리고 브릭스죠. 가장 중요한 건 브릭스 연합. 얘네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서로 무역 결제나 경제 교류하면서 서로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전쟁이라는 전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세팅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절대 이대로 안 끝나고 계속 더 늘어지고 더 커지고 유럽 전체와 나토 전체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번지고 여차하면 진짜 더 위험한 걸로도 갈 수 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동에서 하마스 공습이 터졌을 때도 이 전쟁도 똑같은 이유로 누군가가 원해서 일어난 것이고 결국 금방 안 끝나고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고 세력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이스라엘 하전대로 끌려갈 것이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시오니즘 종교 교리에 미친 극렬 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뭐 기축통화 세력들처럼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그건 이제 니들 마음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줬더니 팔레스타인 가자랑 서한지구 자치지구를 몽땅 다 없애고 몰아내고 인종청소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가나안 땅, 자기들이 얘기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환단국이 같은 거죠. 옛날 자기 유대교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의 골란구원이나 이쪽 가나안 땅 이런 데가 다 자기네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나머지는 다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임시 점령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이게 자기네 땅은 아니죠. 국제적으로 이게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영토고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옆에 있는 좋다. 이란이 참전 안 해도 상관없죠. 이란이 참전했으면 하는 것은 기축통화 세력이고 이스라엘은 기축통화 세력한테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는 대신에 기축통화 세력이 원하는 대로 이란의 참전을 최대한 요구하는 쪽으로 전쟁을 끌고 가려고 했지만 이란이 그렇게는 절대 안 하겠다.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다음번 미래를 기약을 하겠다. 해서 정말 거의 뭐 부처님 소리 들을 정도로 지금 안 끌려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골란구원이나 요런 뭐 지금 그런 땅까지 전부 자기 땅 하고 싶으니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지금 하느님의 땅으로서 확보를 하고 이교도들을 다 몰아내야 되니까 잘 된 거죠 뭐. 레바논, 시리아 다 공격해서 이번 기회에 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와중에 원래대로라면 같은 이슬람 무장 세력들 해가지고 이란이 뒷배에서 또 다 상대하려면 힘들죠. 근데 이란이 지금 끝까지 참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한테는 잘 된 거예요. 전부 다 싸워갖고 맞짱 뜨기는 힘들지만 이란이 뒷짐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마스 이어서 헤즈볼라도 아주 엄청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줘버리고 자기들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완전히 더 확보하는 게 낫죠. 그리고 사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하면서 미국이 도와줘서 그러지 이스라엘도 지금 경제나 이런 거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네타냐후 우파 연정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촛불 시위하면서 끌어내기도 했었지만 또 어떻게 잘 돼가지고 걔네들이 또 계속 지난 십몇 년 동안 정권 잡았다 끌려 내려갔다 정권 잡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국민들조차 이놈들이 진짜 이스라엘 국민들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제 보니까 시오니즘 완성하려고 하면서 잡혀간 인질들 목숨보다는 자기들 시오니즘 완성하고 현재 이 정권이 연장되는 거 유지되는 거 거기에 더 지금 신경을 쓰는 놈들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네타냐후한테서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졌고 지지율도 거의 뭐 희박하고 너 이번 전쟁 휴전 끝나기만 해봐라. 부정, 부패, 혐의부터 해서 정말 하마스 공습할 때 니들이 몰랐냐? 미리 몰랐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국방 보안에 큰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 혐의와 전쟁 발발 때 제대로 대처를 했는가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번 휴전만 되면 네타냐후하고 그 관련자들 전부 다 지금 다 징역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심지어 외부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데에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팔레스타인인들한테 민간인들한테는 전쟁 범죄 전부 지금 잡아가지고 아주 국제 저기 징역 먹이겠다고 지금 다 벼르고 있죠. 절대 전쟁 안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지금 늘리는 거고 그런 거 다 아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영상 만들 때마다 어디선가 알고리즘 추천받고 왔다가 기분이 몹시 상하셔서 와가지고 이 빨갱이 새끼 하마스 테러리스트 이 전쟁 분자 여기 있네 하고 막 저한테 욕하는 분들 그래도 요새는 많이 없어요. 작년 10월부터 해갖고 작년 말하고 금년 초까지만 해도 이런 거 만들었다 하면 유튜브 영상에서 광고 제한이나 뭐 그런 제재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와가지고 막 미친놈 하면서 저한테 막 욕하는 사람분들이 좀 짜증이 났는데 다행히 저는 댓글에 굉장히 그 엄격한 댓글 라인을 지금 설정을 해놔서 자동으로 이제 그런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자동으로 많이 삭제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의 뉴스,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조금씩 접하면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너무 기본적인 어떤 판단력 자체가 좀 많이 아쉽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젤렌스키가 갑자기 러시아 본토로 치고 들어갔죠. 이거는 아무리 전략상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굉장히 러시아한테 수세의 당시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서방이 무기를 다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 갖다가 지원해주면 바로 쓰나요? 사실 쓰는 사용법도 잘 모르고 뭐 당나라 군대에다가 지금 뭐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전선에서 서방이 무기를 새롭게 지원해주고 돈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푸틴도 전쟁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이쯤에서 이제 근다고 해서 결론은 안 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그런다고 해서 뭐 이길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속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도록 뒤에서 계속 대주니까 서방 나라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도 힘들고 나라 국고가 다 망가지죠. 국부가. 그러니까 적당히 이쯤에서 휴전하자. 계속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이제 휴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또 트럼프가 이제 어쩌면 다음번에 집권할지도 모른다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젤렌스키가 8월 6일인가 그랬죠. 치고 들어갔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거 한다고 네가 거기서 전세를 역전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전력만 분산되고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걸로 뭐 전세 분위기가 확 바뀌는 전환 국면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다 하고 이 전쟁 군사 전문가들 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저도 그렇게 봤었죠. 이거는 그냥 한 건 아니고 지 혼자 이렇게 중요한 거를 미국한테 다 보고하고 협의한 다음에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전쟁 상황이나 뭐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모든 전선은 미국한테 얘기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왜?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거기가 돈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제일 큰 주주잖아요. 우리 사장님이신데 돈 대주는 사장님이신데 뭐 할 때마다 얘기하고 다 이렇게 허락받고 협의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런 짓을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방구 협의도 안 하고 하냐도 지원 끊겨요. 눈치 봐야 돼요. 당연합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것만 믿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드론이 있죠. 장거리 드론이 있어요. 프로펠러 달고 뿌앵 날아가가지고 빵 터뜨리는 거 폭탄 싣고 가서 자폭 드론인데 그걸로 러시아 안에 엄청난 제일 큰 무기고들 그런 거 지금 2번, 3번 뭐 그렇게 지금 다 터뜨렸죠.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뭐 거의 뭐 핵폭탄 터진 것처럼 2번이나 다 군수창고. 자, 요런 거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 그 자체의 군사력과 정보력으로 지들이 이거 해서 딱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 찝어줬다고 봅니다. 어떤 그 전쟁 초기부터 그랬던 거 아시죠? 전쟁 초기 그 재작년 3월에 그 키이우로 러시아 탱크가 몰고 들어온다 할 때부터 그 이후부터 모든 초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인프라부터 다 계속 때렸어요. 러시아가 거의 장님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서방에서 특히 미국에서 위성 사진과 군사 첩보 그런 걸로 계속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러시아 어디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계속 알려주고 코치해준 거는 그거는 뭐 뉴스들 봐서 아는 분들은 다 알죠. 그게 뭐 초반에만 그랬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겠죠. 사실 어느 정도 다 이게 협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 있는데 여기 한번 쏴라 하고 왜 싸우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이런 거 한 번씩 크게 터질 때마다 협상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러시아가 여기서 협상하면
쫄아서 협상하나 보다. 자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든 양쪽의 감정은 극단화가 되면서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대항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휴전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꼬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나름 뭐 승리 계획이 준비됐다. 뭐 젤렌스키 이러는데 절대 그 계획이 뭔지는 말을 안 해주죠. 근데 뭔가 결국은 이제 드러났죠. 이런 짓을 처음부터 왜 갑자기 본토에 들어가서 하냐.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결국 러시아한테 밀리겠구나.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구나. 서방 세계들도 그런 회의감이 자꾸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이렇게 벌리고 본토를 다 헤집어 놓고 그러고 나서 봐라. 우리가 맘만 먹으면 본토 이렇게 해서 아주 치명적인 뭔가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니들이 우리한테 준 서방 장거리 무기 가지고 이거 때렸으면 전세가 확 뒤집힐 수도 있었지 않겠냐? 저 막 엥 소리 나는 경운기 같은 드론 말고 허락만 해줘라. 그러면 전선에서는 밀리지만 후방에 너희들 장거리 무기를 가지고 요런 데를 다 타격하면 우리가 전세 다시 빵빵하게 예전처럼 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세력이 원하는 거죠. 왜? 지금 보니까 2년 동안 그렇게 돈을 대주고 뭘 무기까지 다 대주는데도 폐색이 계속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11월 5일 미국 대선까지 비리비리비리 계속 밀리다가 중요한 전선은 계속 뺏기면서 밀리다가 결국은 트럼프가 만약에 되게 되면 트럼프가 거 봐라. 그동안 그렇게 지원해줘도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적골 됐는데 이래도 계속 지원해줄 거야? 한 다음에 휴전시켜버리겠죠? 세력들은 그게 싫죠. 왜? 이게 계속 이 전선이 유지돼야 기축통합 패권전에서 지금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요. 결국 러시아 본토 들어가서 이 짓 한 것도 이미 다 하반기 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부터 해가지고 휴전될 가능성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다 머리 써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저는 나온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스크바 이제 옆에 같은 위도상에 있는 데까지 엄청나게 공격 때리고 막 했죠. 이제 러시아도 당연히 여기에 대응해야 되죠. 그래서 수도 키이우 같은데 엄청나게 또 때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많이 죽고 그러죠. 양쪽에 이제 협상은 점점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본 것처럼 유럽에서 드디어 그냥 해 줍시다. 원래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러시아가 이렇게 본토 깊숙이 러시아도 모든 군사나 이런 군사력은 전부 지금 전선에다 다 몰아놨거든요. 후방은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근데 후방을 이렇게 서방 막 몇백 킬로 날아가는 장거리 무기들로 이런 중요한 데 다 타격한다고 해봅시다. 맘만 먹으면 크렘린궁도 타격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완전 러시아 쑥대밭이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잘못하면 한순간에 러시아 폐색이 짙어지고 러시아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나를 죽이겠다고? 다 같이 죽자 하면서 핵무기 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저는 푸틴한테 핵을 건드려? 야, 이 미친놈. 그렇게 욕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핵을 가진 나라인데 러시아 입장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 전선에서만 막 서로 군사력 다 몰아놓고 싸우고 있는데 저쪽 뭐 북한하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러시아, 중국하고 이 북한 후원해주는 나라들이 우리가 준 무기로 몇백 킬로 부산까지 날아가는 무기 줄 테니까 이걸로 부산 뭐 계룡대 뭐 저기 뭐 광주, 전주 다 때려. 주요한데 거기 있는 모든 병참기지나 뭐 그런 거 다 때려 하고 허락을 해준다고 해보죠. 그럼 가만 보면 그렇게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자칫하면 나라가 완전 무너지겠죠. 근데 우리가 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만 해봐라. 우리도 핵 다 날리고 볼장 다 보는 거다. 베이징까지 핵미사일 날려버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잘했다, 네가 먼저 때렸다 그 문제가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자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셋업해 나가고 가는 와중에 결국 우리가 그 와중에 역시 푸틴 나쁜 놈, 러시아 나쁜 놈, 우크라이나 때문에 싸워줘야 돼 막 이렇게 가면 가는 방향은 달은 어딥니까? 핵전쟁으로 가고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푸틴이 미친놈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지도자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앞으로 될 것 같다 하면은 핵 버튼을 겁을 주면서 과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 기축통합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전 세계에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마다 않는다는 이런 지금 지구의 인류의 모습은 이거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EU에서 결국은 러시아 본토 타격하게 해주자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런데 푸틴은 정말 그러면 세계대전이고 핵전쟁 난다 말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자,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거의 대부분의 지구인들이 지금 자기가 자기가 속한 진영 안에서 나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그르다라는 그런 편가르기 진영 논리 안에서 인류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서 선동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각자 또 어떤 각자의 모습으로 보고 그래야죠. 자, 이 얘기는 전쟁은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되냐? 지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아니 다음 주 일요일까지인가? 거의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UN 고위급 주간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 모여요. 전 세계에 정상, 총리, 장관, 각국 대표들 한마디로 올림픽이에요. 정치 올림픽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있는 UN 하이라이트입니다. UN에 뭐 안보리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올림픽처럼 전 세계 국가의 중요한 이 장관, 총리 뭐 저기 정상들 대통령 해갖고 다 모여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연설 기회를 줘요. 이 나라들이. 이거는 1년에 한 번 여는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이게 이번 주에 오늘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이 UN 총회에서 지금 이번 주에 3대 안건은 전부 다 전쟁입니다. 중동에 있는 이 가자지구 전쟁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확전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별로 신경은 관심은 못 받고 있지만 아프리카 수단 내전 아주 거기도 국제사회의 모든 알력들이 다 끼어있는 거의 거기도 대리전 양상이죠. 세 군데 전선이 다 대리전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젤렌스키가 여기까지 날라와가지고 세력이 어떤 지시를 받은 대로 자기의 어떤 그 러시아 침공과 지금 이런 거를 전 세계가 여론이 야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발인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또 서부 열강 아까 유럽 다 이 일이 이번 주에 이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어제까지 다 저렇게 유럽 의회에서 결의하고 막 G7 외무장관들 나와서 규탄 성명 내고 계속 했잖아요. 이미 분위기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공청회장 들어갔는데 이미 용역 깡패들이 분위기 잡아놓은 거야. 뭐 얘기를 하면 입틀막 하고 끌고 내려가는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치판이 동네 마을이장 선거하고 똑같아요. 국제사회도 어차피 다 사람 사는 모습이 똑같아서 미리 저렇게 미국과 G7들은 이미 자기들 입장 표명을 이미 다 했어요. 미국, 영국도 장거리 무기 한번 줘볼까 검토하게 만들고 유럽은 아 형님들 하자니까요. 뭘 망설입니까? 하는 거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자기들 정당성을 지난 일주일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푸틴은 또 미친놈처럼 이미지 메이킹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세계적인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제3세계 국가들은 우리나라 같이 이념에 확확 휘둘리면서 꼼짝도 못하고 아주 이렇게 경색된 나라 아니면
이미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나라들도 지금의 전쟁이 사실은 겉으로만 자유, 평화, 뭐 민주주의 하지 지들 이권대로 지금 그 약한 나라 사람들, 국민들 희생시켜가면서 하는 참 그 더러운 짓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유엔에서 미국 G7이 예전하고 다르게 앞에 나와 아무리 떠들어도 전체 투표에서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 지금 속으로 욕을 하죠. 아유, 저 새끼들 진짜 나중에 니들 크게 벌 받는다 그러다 그렇게 욕하는 나라들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도 이렇게 미국과 G7의 어떤 지원을 등에 업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 호소를 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전 세계 분위기 여론을 만들려고 또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여기 옵니다. 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막 하겠지만 차마 거기다 대고 마이크로 뭐라고 할 만한 용기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겠죠? 왜? 미국보다 더 제일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런 얘기 하면은 이스라엘이 너도 나랑 싸우자는 거냐? 완전 더러워도 할 말 제대로 못하고 하겠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재밌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이벤트가 끝나면 대충 어떤 식으로 전쟁의 힘을 받을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가 또 봐야 될 거겠죠. 사실 예전에도 한 1년 전,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3세계 뭐 이런 애들이 다 반대표 던지고 해서 잘 안 됐는데 안 돼도 몇 달 뒤에 억지로 또 밀고 끌고 갑니다. 미국하고 G7이 결국은 유엔이 큰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이미 젤렌스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일단 자기들한테 155mm 포탄 해준 155mm 그 재래식 무기 생산하는 공장 다 없어져 갖고 미국에 지금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밖에 없죠. 거기서 모자라니까 대한민국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 수출하고 있죠. 거기 가가지고 미국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마침 그 포탄 공장에 있는 게 지금 이번 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가서 해리스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또 생생 한번 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인데 참가국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왜? 오늘 가가지고 거기서 뭔 얘기하는 거 뻔한 얘기하는 거 얘네들 거기에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간 김에 해리스나 트럼프 한 번이라도 지금 보려고 양쪽에 지금 대기표 좀 언제 만나볼 수 있습니까? 줄 섰다고 합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얼굴 인사 박아놓고 앞으로 행여나 뭐 관세 무역 정책 아니면 뭐 다른 거 할 때 우리 좀 잘 봐주고 뭐 할 좋은 이제 뭔가 좀 약속도 받아낼 수 있으면 받고 좋은 거 좀 눈도장 박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참 먹고 살기 꽤 힘듭니다. 다음 중동전쟁 보시죠. 중동전쟁도 똑같습니다. 시간 순서가 사실 쭉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어떤 막 이념에 편향된 그런 경색된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아주 바보가 아니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는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시간 많은 백수들이나 이렇게 쭉 흐름을 다 보지. 어쩌다 한번 이제 그 관련 편향된 뉴스 나오면 그것만 보고 이제 전체 그림이라고 오해를 해버리시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시간 없어 이런 거 다 못 챙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지금 갑자기 중동 이란에서 뭐 삐삐 무전기 터지는 건 왜 터졌습니까? 그 전날까지 신임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보복할 줄 알았죠. 자기 취임식 때 그 뭐 막 큰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안에서 내부 분란을 잠재우고 결국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2번인가 3번인가 계속 우리 보복 안 하고 싶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한테 적대하는 정책
그런 거 경제 제재 이런 것만 안 하면 우리도 핵 합의 복원할 거다. 내가 직접 대화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핵 합의 타결 예전에 했던 그 온건파 인사를 자기 외무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미국과 형제다. 왜 그러냐? 우리 싸우기 싫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겠지만 러시아에 미사일을 보낸 적이 자기 취임하고 나서는 없다. 그전에는 보냈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취임하고 나서 러시아에 미사일을 보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내가 안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러시아에 말을 하는 거죠. 이란 핵 합의도 사실은 이란이 빠진 겁니까? 트럼프가 먼저 빠져갖고 같이 빠져서 그렇게 된 거죠. 이란 이제 자기 억울한 거 얘기를 하고 경제 제재하고 막 그렇게 가지 말자. 어떻게든 핵무기 감축, 뭐 핵사찰 다 받고 이스라엘을 보복도 안 할 테니까 경제 제재 그만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2번, 3번 계속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를 하게 되면 당장 뭐 해리스 선거에서도 중동에서 드디어 한 건 한내하고 좋을 것 같지만 전체 세력의 마스터 플랜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란과 뭐 교류하고 뭐 지금 중국, 러시아 뭐 다른 나라하고 마음껏 교류를 더 할 수 있죠. 지금 그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란을 맨날 그 악의 축으로 몰았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은 사우디도 다시 작년처럼 이란하고 다시 손잡죠. 눈치 안 보고, 미국 눈치 안 보고. 지금은 미국이 이란하고 손잡고 친한 척 하기만 해봐. 니들도 악의 축이야. 같이 경제 제재 2차 제재 할 거야 하니까 손을 띄었지만, 그러면 다시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다 같이 손잡고 브릭스 안으로 들어가고, 다음 달에면 브릭스 통화가 또 이제 정식으로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달러 패권 그동안 모든 그 쌓아놓은 게 도로 아미타불이죠. 그러니까 절대 아무리 화해하자고 해도 화해를 할 수가 없죠. 이 전쟁은 계속 길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게 기축통화 세력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란이 정말로 전 세계 앞에서 인터뷰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떠드니까 기축통화 세력은 굉장히 껄끄럽겠죠. 여기서 대응을 안 해주면 지네가 악의 축 같잖아요. 지네가 악당 같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뭐가 터졌습니까? 삐삐 터지고 무전기 터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삐삐 무전기는 몇 달 전부터 다 저기 해가지고 심어놓고, 정말 헤즈볼라하고 뭔 일이 생겼을 때, 전쟁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평소에 이걸 터뜨리면 안 되죠. 국제사회에서 엄청 욕먹죠, 이거는. 근데 정말로 둘 사이에 전면전 같은 거 터졌을 때, 헤즈볼라도 나중에 막 이제 점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방력에 비교할 수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그동안 열심히 뭔가 해놨으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헤즈볼라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예전 같은 뭐 4차 중동전쟁 그런 때처럼 5차 중동전쟁 터져갖고 헤즈볼라하고 전면전, 지상전, 맨날 국경에서 서로 로켓포 뽕뽕 쏘고 미사일 한 방씩 쏘고 막 돌 던지고 야 이 새끼야 뭐 서로 막 하면서 던지고 하는 거는 몇십 년 동안 이뤄온 일이에요. 그거는 70년 가까이 이뤄온 일이고, 그거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저기 중동 지역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관심도 안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저기서 미사일 쐈다 뭐 누가 죽었다 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먼저 건들래? 뭐 하마스한테 그러니까 누가 먼저 공습하고 인질들 잡아가래? 시작은 니네가 먼저 했으니까. 그런 분들 아직도 뉴스 보면 밑에 영상 댓글 맨날 나와요. 지금도. 아이고 좀 나무위키 같은 것만 해서 이스라엘, 중동, 팔레스타인 역사 30분만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창피해서 못할 텐데. 어쨌든 그런 삐삐하고 요런 저기 워키토키에 심어놨던 폭탄들을 갑자기 다 터뜨려 버리죠. 아직 그 결국은 이대로 가면은 더 이상 전쟁을 유지하면서 이란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지고 브릭스 안에서 뭔 일이 못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명분이 없어지죠. 이란이 저렇게까지 나와버리니까 화해하자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저는 미국 그 세력하고 얘기가 돼서 이스라엘이 터뜨렸다고 봅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모른 척 하겠죠. 결국은 뭡니까? 이란이 뭐 화해하자 뭐 하자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란은 끝까지 안 나오니까 헤즈볼라하고 치고받고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헤즈볼라도 맨날 지금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복 하겠다 어쩌겠다 말하는데 이란이 안 한다 하니까 헤즈볼라도 안 하잖아요. 국경에서만 맨날 계속 치고받고 할 뿐이지 전면적인 뭐 막 진짜 공습은 말로만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왜? 헤즈볼라도 솔직히 이스라엘을 지들이 어떻게 이겨요. 뒤에서 이란이나 이런 애가 같이 싸워주겠다 하지 않으면 정말 본격적으로 싸우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냥 국경에서 맨날 어제 니들이 미사일 쐈어? 오늘은 내 로켓 한번 먹어봐. 그런 식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연평해전처럼 우리나라 연평도에서 서로 빵빵 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전면전 할 생각을 감히 하겠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쳐들어간다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선제 공격하고 전쟁을 먼저 선전포고 없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면전 시작한 겁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는 거고요.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싫어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있던 삐삐 워키토키 다 저기 터뜨려갖고 뭐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생각합시다. 주한미군 헤즈볼라라고 해봅시다. 헤즈볼라가 우리나라의 정규 군인은 아니죠. 레바논의 정규 군인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쪽 지역의 이슬람 무장 세력이죠. 한마디로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군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군대긴 한데 주한미군하고 싸우겠다고 북한이 그 주한미군에 들어가서 뭐 오산 공군기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하는 우리나라 카츄샤도 있고 군무원들도 있고 거기서 뭐 납품하는 사장님들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는데 근데 휴대전화 맨날 도청당하고 추적당하니까 삐삐랑 워키토키를 사다가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폭탄을 심어놓은 거죠. 몇 달 전부터. 유령회사 차려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빵빵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기지 얘네들 그 뭐 중요 공군기지나 뭐 미사일 기지나 이런 거 잡겠다고 즉 레바논의 헤즈볼라 잡겠다고 얘네들이 오늘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삐삐 워키토키 빵빵 터뜨리니까 미군들도 삐삐 워키토키 들고 있는 애들도 빵빵 터져서 죽고 다쳤겠지만 뭡니까? 그거 들고 거기에 납품하거나 거기 뭐 병참 군무원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다 빵빵 터져서 죽고 민간인도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한미군 잡으려고 우리는 그랬다.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그럴 수 있네 하고 우리가 수긍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국제사회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냥 최소한의 어떤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으셔도 이건 누구나 무슨 일인지 지금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바로 규탄하고 막 하는 거예요. 뭐 유엔이 전체가 빨갱이가 다 점령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저렇게 충분히 정당한 공격을 하는데 저렇게 아이고 유엔 그 구스타운가 저기 사무총장이 딱 보니까 빨갱이 같더라니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거기 뭐 병참이나 보급이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사람들 다 다치게 해갖고 시스템 지금 마비시키고 그 다음날 바로 한 게 뭡니까? 삐삐 무전 워키토키까지 다 터뜨린 다음에 무전기죠. 안보리 긴급회의 바로 열렸죠. 그러고 나서 뭐 그냥 미사일 저기 로켓포 쏜 게 아니에요. 전투기들이 다 떴습니다.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샥 날아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캐리어처럼 이거는 서로 간의 국경 지역에서 이게 아니라 사실상 전면전이에요. 날아가서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의 모든 군사기지, 미사일기지 몇백 곳 다 터뜨렸죠. 그러고 나서 하마스 저기 그 뭐 사령관인가 부사령관 2명 잡겠다고
레바논의 저 끝에 북쪽 끝에 있는 수도 베이루트까지 초음속 점투기들이 슉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몇 개 숨어 있는데 여기겠지 하고는 빵빵 미사일로 때리고 와서 드론도 아니에요. 미사일로 전투기가 가가지고 때리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민간인 아이들 다 죽었어요. 몇백 명씩. 그 우리가 이거를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지. 역시 힘을 키워야 돼.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봐야 돼요? 북한이 우리 주한미군 기지 잡겠다고 주한미군 기지 사령관 그런 애가 지금 사는 데가 대전에 어디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와가지고 그 아파트 전투기가 여기까지 대전까지 날라와가지고 넘어가지고 북한 전투기가 그 주한미군 사령관 잡겠다고 헤즈볼라 뭐나 하마스 사령관 잡겠다고 미사일 쏘고 가가지고 아파트 2동이 날라갔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그랬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규탄하고 이렇게 이 방법은 아니다 하고 그런 목소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역시 그러게 누가 저기 맨날 주한미군 저놈들 북한 앞바다에서 막 훈련하고 뭐하고 이렇게 못살게 굴래? 니들이 먼저 자극했잖아 하면서 북한 입장을 들어줘야 됩니까? 사실상 이거는 선을 넘어가지고 선제 타격 이건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하기 전에 지상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공권 장악해서 모든 시스템 인프라 다 지금 망가뜨리고 인적 인프라 군사 인프라 다 지금 순서잖아요. 1, 2, 3일.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밑에다가 저한테 또 빨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영상 하나하나 보고 어떨 때는 빨갱이, 어떨 때는 친미파, 아주 그냥 양쪽 진영에서 번갈아 가면서 그러려니 할게요. 그 와중에 지금 민간인 피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휘관 2명 암살했다. 표적 암살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대로 받아갖고 우리나라에 쓰죠. 그게 표적 암살이에요. 2명 잡으려고 선수촌 아파트 한동 2동에다 미사일 쏴놓고 다 무너뜨리고 몇십 차례 공습해가지고 사람 죽고 아이들 죽고 하는 게 대단하네.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헤즈볼라가 하마스에 있는 그 가자지구 계속 민간인들 공습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은 절대 이스라엘과 싸우는 걸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헤즈볼라가 항상 얘기하는 그 성명 들어보면요. 하마스 공격을 멈춰라. 하마스하고 싸우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 학살 죽이는 거 그거 그만해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민간 시설에서 그래? 하더니 하마스 본부 타격한다. 항상 구실은 이거죠. 그러면서 또 피난민 대피소로 이용된 학교를 공격하죠. 왜? 민간인 방패로 해서 학교 밑에 하마스가 숨어 있다. 그래서 때린다. 이게 정당화 된다고 보세요? 이 공격이 이 이유로 이것도 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가자지구는 결국은 털어먹을 만큼 털어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에서 헤즈볼라로 완전히 지금 전쟁 초점을 옮기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는 거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순전히 네타냐후 정권이 정말 자기들 맨날 그럴듯한 미사억으로 자기 전쟁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전쟁을 또 하나 끌고 가는 거다.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것만 해도 큰 발전이에요. 이런 외신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도가 된다는 게 1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는 못 나왔죠. 나오면 사람들이 아주 득달같이 달라들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내에서도 이미 부정부패 모든 혐의 하마스 들어올 때 왜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허를 찔렸냐. 정말 왜 그전부터 하마스가 들어온다는 모든 정보들이 다 있었는데 왜 무시해버렸냐.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당했냐.
거기에 대한 지금 저기 뭐 특검도 해야 되고요. 얘네들. 예. 국제사법형사재판소에서도 이놈 지금 전쟁 범죄, 뭐 고기 방패, 하마스 본부가 저기 있으니까 그 위에 뭐 학교가 있고 아이들 병원이 있는데 그래도 때려야겠어 하는 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생각 가진 놈들은 국제사법형사재판소에서 끌고 가요. 이 못된 천하의 악당 같은 놈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정권에서 안 물러나고 시오니즘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또 끌고 간다. 이미 이런 얘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 가자전쟁 책임론이 이겁니다. 가자전쟁 책임론이 처음 전쟁 터질 때부터 알고도 못 막은 것 같은 지금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휴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필라델피 회랑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뒤에 가서 하나씩 옵션 더 넣으면서 끝까지 휴전을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 인재들도 못 돌아오고 다 죽게 만든 책임이 너한테도 있다. 국내에서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퇴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네.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직을 그만두게 되면 바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사기, 배임, 부정부패 이미 걸려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안위하고 또 그 극렬 우파의 시오니즘 완성을 위해서 도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연정 안에서도 극우 연정 전시 상황에 만들어진 연정 안에서도 지들끼리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 이 사람이 그 국방부 장관이죠. 둘이 사이 좋은 것 같아도 많이 싸우죠. 그거 가지고 이대로 네가 하자는 대로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 인질이 다 죽는 건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둘이 막 욕하고 멱살 잡고 싸웠다가 그래도 둘 다 또 시오니즘 완성을 원하기 때문에 헤즈볼라 다 때려잡자 하면 또 같이 손잡고 그러자. 어제는 싸웠다 오늘은 또 같이 손잡았다. 여기 얘네도 복잡해요. 민간인 아무리 뭐 자기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한미군 밑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군무원들이나 모든 그 뭐 업자들한테도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삐삐나 워키토키를 민간인들한테도 갈 수 있는 무기를 그리고 그것이 뭐 삐삐 워키토키 거기서 뭐 쓰다가 또 얼마든지 또 나는 이거 안 써야겠다 하고 줄 수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아이가 다 삐삐 터지면서 아이가 다치기도 했어요. 왜? 지네 아빠 거 삐삐인데 안 쓴다고 해서 아이가 갖고 다녔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민간인들한테 이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전자기기에 폭탄을 심어놔갖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전쟁 범죄다. 바로 유엔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방법은 뭐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맨날 밑에 댓글에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아무런 국제사회의 규칙이나 어떤 그 규범도 없이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고 모든 나라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더 센 무기를 가져서 눌러야 된다. 그런 모든 논리가 다 정당화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규칙도 뭣도 없고 그냥 약육 강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 싸워서 다 죽이면 돼요. 서로. 그런 세상이 맞는 세상이라고들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항상 웃으면서 세상을 밝게 보려고 하는데 이 전쟁 얘기 나오면 정말 듣는 분들 지금 좀 짜증나시죠? 좋게 하지 뭐 지금 뭐 불쾌지수 굉장히 높은 날 짜증내는 사람처럼 지금 방송을 듣기 좀 불편하게 제가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좀 그렇습니다. 이거 마음 수양이 덜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미국은 계속 우리는 몰랐다. 미국의 개입은 없었다. 얘기하죠. 미국도 참 재밌어요. 뭐 모르는 정보가 없거든. 어디서 누가 뭘 어쨌는지, 어디에 무슨 비밀 기지가 있는지, 푸틴이 어제 뭐 먹었는지, 뭐 그 다음에 이란은 뭐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이 날린 뭐 드론 미사일 때문에 우리 피해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뭔 소리 우리가 저기 그냥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어디 지금 해서 이란도 크게 당했더만. 그럴 때는 막 나와서 바로 그냥 모르는 게 없는 아는 체 다 해요. 근데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일 터질 때마다 이건 우린 몰랐대. 또 그때는 참 편해. 선택적이야. 헤즈볼라도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쪽에 많이 지금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저번 주말부터 이스라엘 이제 전자장비 업체, 뭐 군사 전자장비 업체겠죠. 그런 공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포격하고 하지만
둘 사이의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예전 그 전에 있었던 레바논과 이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지상전 때도 보면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준 피해의 10배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10배 터지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럼 우리는 10배로 갚아주지 하고. 그러니까 이길 수는 없어요. 자존심으로 싸우는 거지. 지금도 그런다 이겁니다. 뉴스에는 막 헤즈볼라가 그래서 뭐 대항을 했다 하고 뭐 이스라엘 민간인 뭐 한 몇 명 다쳤다 막 나오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도 되게 억울한 것처럼 나오죠. 뉴스 보면 10배로 당하고 있습니다. 뭐 까짝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보면 뉴스가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상상 이상으로 죽이겠다 뭐 이러고 저쩌고 뭐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지금 국제사회 이런 데 나가지고 유엔에 나가서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번 공습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것은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확전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확전을 노려가지고 헤즈볼라가 만약에 저렇게 당하고 헤즈볼라가 진짜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안 되는데 정말 저렇게 헤즈볼라 목을 따겠다고 모든 거를 다 초토화시키고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란이 가만히 있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 지역에 지금 제일 큰 아빠인데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결국은 이거는 지금 이란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든 이란 나와라 하는 거고 안 나와도 상관없다. 안 나오면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 완전히 다 가자지구 초토화 시키듯이 헤즈볼라 세력도 다 초토화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시리아나 레바논 안에서 반항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일단은 얼굴에 철판 깔고 뭐 또 국제법 이런 거에 위반되는 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비열한 방법으로 선제 타격하고 먼저 선전포고 없이 거의 전면전 시작한 겁니다. 지상전만 시작 안 했을 뿐이지 최대 규모의 지금 교전이죠. 그리고 앞으로 지상전도 이미 할 것처럼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아마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또 이제 돌아가면서 앞에 연설하면서 자기들이 맞다 또 하면서 사람들 이제 또 선동하고 그 뒤에서 얼마나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또 정치가 오가겠어요. 유엔 총회장에서 이번에 우리한테 지지한다는 그 나중에 투표할 때 표 한번 들어줘라. 그럼 우리가 저기 사과 박스 하나 보내줄게. 사방에서 또 이제 제3세계국들 표를 저기 이번 주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유엔 총회. 우리 한번 지지해줘라. 사방에서 또 뭐 그런 또 미락들이 오가고 그럼 내가 나중에 뭐 좀 너희들 원하는 거 좀 해주지 뭐 AI 뭐가 문제예요 뭐 하면서 되는 거고 참. 이 지구라는 별 왜 이래 정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전선 한번 볼까요? 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봤던 전쟁의 마지막 영상에서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결국은 기축통화 세력이 원하는 대로 유럽 전선, 중동 전선, 아시아 전선을 어떤 군사 협약체로는 일단은 이어 붙여놨다. 말씀드렸죠. 아시아를 나토의 지부로 만들었고요. 유엔사 부활까지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되기는 됐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 휴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 전에 전쟁판을 꼬아서 확실하게 더 떨어지지 않게 풀발라서 이어 붙여놔야겠죠. 근데 그나마 이제 아시아는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아시아 사람들이 다 순둥이라서 그런지 여기서 그렇게 다 셋업을 해놨는데 일본 국민들은 뭐 좋다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뭘 몰라서 반항을 안 해.
그냥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신경도 안 쓰죠. 아파트값만 신경 쓰지, 대출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대한민국 지금 쟤네들 자꾸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걸 아나? 왜 저렇게 참 아시아 사람들 참 온순해. 그렇게 생각하겠죠. 실제 지금 보면 올 한 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들어서는 전쟁 계속 이렇게 셋업된다 하면서 아시아 전선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셋업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환율이나 자산시장에 외국 자본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짧게 방망이 잡고 단기로 털지 절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외국 투자 자본이어도 대한민국은 안 들어온다. 몇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아실 겁니다. 지금 어제 뉴스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뉴스. 올해 코스닥 지수 수익률이 모든 주요국 지수 중에서 거의 꼴찌랍니다. 우리나라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외국 자본들이 다 버리고 가고 다른 나라들 굉장히 막 오르고 막 올 한 해 그럴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 심지어 하반기 들어서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한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신흥국들 주식 다 올라갈 때 몇 달 동안 우리나라만 안 올라갔다. 이유가 뭐예요? 갔다가 뭐 이거저거 다 붙이죠. 이유는. 하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딴 거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웃겨요. 아시아에서 돌아가는 꼴이. 마침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외국 돈이 안 들어오냐 이상하게. 중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뭐 밸류업 같은 거 추진했죠. 오늘 뭐 발표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안 된다. 뭐 재벌 중심 구조 탓에 뭐가 있고 뭐 공매도를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 지정학적 어떤 문제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거는 말을 안 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얘기는 이 나라는 언제 전쟁 날지 위험해서 몰라서 여기는 투자하기 힘들어. 그런 얘기는 절대 불문율입니다. 그 나라 외교의 큰 결례예요. 당장 뭐 막 중동에 이러는데 전 맨날 전쟁 나는데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서로 원수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도 그럼 뭐 재벌 중심 구조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가 어딥니까? 인도예요. 말도 안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비하면 청렴결백하지. 근데 뭐 그럼 인도에 그런 디스카운트가 왔어요? 갖다 붙이는 핑계라는 겁니다. 이번에 선진국 지수 편입하겠다 목표는 거창했지만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2년 사이에 예전에는 신흥국 비율이 1위였지만 지금 4위로 축소됐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이 외국에서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선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아시아 전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지금 그대로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 뭐 왜 안 살아나지? 맨날 그 주식 팀장님들 나와서 하는 경제방송 보고 고민들 크게 봐야 돼요. 세상을 크게. 예전에 중국 시장도 그래서 기축통화 패권전 크게 봐가지고 이미 큰 세력들은 전 세계에서 다 빼고 있고 개미들한테 넘기고 있고 지금은 뭐 날라간다 곧 하지만 아니다. 더 큰 흐름을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저기 뭐 큰 유튜브 채널에 홍콩의 뭐 골드만삭스 지부에서 일까지 해보셨던 아주 멋진 전문가분이 넥타이 메고 나와서 뭔 얘기 하는 거 누가 질문하시길래 제가 그걸로 영상도 만들었었죠. 몇 달 전에. 택도 없는 소리라고.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더 큰 흐름을 봐야 돼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하나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피아노 천재여도 신동이어도 엄마 아빠가 걔네들을 버클리 음대까지 보내줘야 얘가 국제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지. 엄마 아빠 사업 부도나서 맞벌이하고 저기 그러면은 애가 지금 삼촌집 떠돌아다니면서 눈칫밥 먹고 크면요
잘해봤자 서울대 의대예요. 그러면 더 큰 국제 정세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동안 AI 때문에 반도체 살아난 데서 1년 반 동안 설레발 넣었지만, 그것도 미국, 일본, 한국의 그런 관련된 기업들, AI와 관련 반도체가 관련된 기업들, 그것도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실적이, 아니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주가 실적이 성적이 어떤가? 삼성만 그 중에 거의 꼴찌예요. 왜 그러겠어요? 삼성 그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AI 들어간 거 그렇게 거의 SK하고 둘이 하는데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SK 이런 거 뭐 이제 드디어 AI 거품도 빠지니까 이제 앞으로는 힘들어질 거다. 뭐 어디 모건 스탠인가 거기서 또 한번 때렸죠. 걔네들 갖고 노는 거고 이렇게. 자, 아시아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요. 아시아에서 직접 싸우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기싸움만 하는, 탱탱하게 서로 간에 이렇게 본진만 탄탄하게 이렇게 더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우크라 전세에서는 유럽이 대신 싸워주잖아요. 우크라가 대신 싸워주고 그러죠.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신 싸워줘요. 맞잖아요. 미국은 뒤에서 지원도 해주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필요한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빌려주고 물건도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전쟁 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싸워줍니까? 대만이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리도 없고, 누가 싸워준다고 하겠어요? 미국이 직접 싸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미국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그냥은 안 끝납니다. 그러면 둘 다 경제 절단 나고 약해지는 거고, 달러 패권은 더 약해지는 거고, 그 사이에 유럽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짱돌로 뒤통수 깐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네 말 듣니라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제 약해졌으니까, 어디 아메리카노 커피도 마실 줄 모르는 이 촌놈들이 막 화를 내. 그리고 이제 유로화가 기축통화 되기 위해서 중국하고도 다시 막 교역하고 뭐하고 막 하겠죠. 이제 세상은 이제 유로화부터 해가지고 브릭스화부터 해서 춘추 전국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직접 붙는 거는 제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가만 놔두면 놔둘수록 대만은 흡수통일 당하거든요. 이미 지금 그 여소야대로 해서 넘어갔고 기술 유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중국을 막아도 반도체 기술을 그렇게 죽이려고 이번 미중 패권 시작되면서 3년 전, 4년 전부터 죽이려고 했던 데가 어딥니까? 화웨이였죠. 화웨이. 아시잖아요. 근데 화웨이 지금 살아났어요. 중국 안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외국에서 망해서 중국으로 쫓겨가는 화웨이가 안에서 살아났어요.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애플 아이폰 안 팔리죠? 중국에 나오자마자 할인하고 있어요. 지금 화웨이 폰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3번 접는 거 암시장에서 3배 가격으로 지금 팔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선에서는, 그리고 실제 붙는다고 해도 중국이 훨씬 유리해요. 군사력은 미국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와서 한번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보급을 받으면서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기 본토에서 대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냥 계속 나오는 거고, 미국은 아무리 항공모함 몇 대 띄워도 여기까지 왔다가 또 보급하러 미국까지는 못 돌아가죠. 그러면 오키나와 이런 데서 지금 일본 주일 기지나 주한미군 기지에서 잠깐 또 보급 받았다가, 아이고 이거는 여러분 손자병법까지 안 봐도 이거는 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신 싸워줘야 되는데, 누가 지금 대만 일에, 우리가 나토 연합도 아닌데, 나토 연합이면은 우크라이나 터졌을 때 우리가 군사 조약상 우리는 형제, 네가 쌈나면 우리가 가서 다구리로 같이 싸워줄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금년 6월 7월까지 계속 아시아에서도 나토 연합처럼 서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 대만에 뭔 일이 터져도 미국은 여기까지 와서 싸우기도 힘들고 싸우기도 싫어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형제라고 나토 식구들처럼 싸워줘야 돼. 근데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대만에 전쟁 나면 우리 대한민국 끼고 싶어요? 안 끼죠. 그래서 낄 수밖에 없게 조약을 만들어서 제가 그래서 6월, 7월까지 보고 드디어 세계의 전선은 반으로 갈라졌다, 완성됐다, 이놈들이 드디어 한탄을 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뭐 신 나토 지부처럼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엔사 부활했거든요. 완벽하게 지금 되진 않았지만 95% 정비가 됐습니다. 거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나 야당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언론이 제대로 알려줘서 이건 안 돼 하고 시위하고 막 촛불 시위해도 이게 먹혀들까 말까인데 아무도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언론은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고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밑에 와서 국민들이 정말 그러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빨갱이 새끼 하고 있고 이러면 뭐 답이 없죠.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전쟁 얘기할 때마다 짜증나시죠? 듣는 분들 죄송합니다. 전쟁 얘기하면 또 보기 싫어서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고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도 약간 이 전쟁 얘기나 이런 거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기록을 해놓는다는 진짜 어떻게 지금 나중에 기록을 해놓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도 좀 사명감에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신 싸워주려면 누가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일본을 키워준 거예요. 일본 니네가 군사 강국이 다시 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뒤에서 다 그걸 제도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리가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겠다. 대신 뭔 일 나면 같이 네가 가서 네 일처럼 우리하고 같이 싸워줄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도 같이 제도적으로 그거를 지금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엔사랑 그 신나토까지 해서 유럽에 있는 모든 서방 나라도 여차하면 여기 와서 같이 자동 참전해서 싸울 수 있게.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남의 나라 싸움에 먹을 것도 없는데 덤비고 싶은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오직 일본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만에 직접 전쟁이 나가고 그 팹이 다 터져버리면 TSMC 팹이 다 터져버리면 전 세계가 너무 힘들어져요. 여기밖에 지금 못 만드는데 최신 3나노 이상 공정 그러잖아요. 최신 3나노 이상 뭐 삼성에서 먼저 2나노 뭐 했다고 하지만 수율이 솔직히 안 돼요. 지금 TSMC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지를 못해요. 확률이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 삼성 이런 데는 지금 TSMC가 그걸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뭐 인공지능이나 첨단 반도체 막 2나노 공정 이상의 요런 거 3나노 그거는 지금 TSMC가 90%를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10%도 안 돼요, 사실. 근데 이건 제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데 중국이 그래서 계속 탐내는 거예요. 시진핑이. 이 대만을 그렇게 가서 먹기만 하면 힘들겠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자기들도 쫄리긴 하지만 가서 먹는데 성공만 하면 그때는 이렇게 그냥 미국과 서방이 자기들 경제 제재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어쨌든 TSMC 세계 90%를 잡는 최첨단 생산 기술이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순간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고 나발이고 이거 하나로 전 세계를 잡고 흔들면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미국 이겨먹을 수가 있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시진핑이 대만을 계속 내 죽기 전에는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점점 희망이 없어질수록 죽기 전에 되든 안 되든 대만 한번 먹어보자. 먹으면은 일시에 모든 전세를 다 역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욕심내는 거고 미국도 계속 이쪽에 전선 만들면서 절대 그거는 꿈도 못 꾸게 하려고 전 세계 모든 항공모함 뭐 군사력 요 앞에다 갖다가 다 쫙 펼쳐놓고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 내일은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하고 서로 겁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만 TSMC도 죽어라. 미국하고 막 유럽이나 일본에서 여기 와서 니네 공장 좀 지어 하니까 막 최신 공정 앞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최신 공장들 다 지어줬죠? 짓고 있죠? 하지만 걔네도 아는 거예요. 거기다 다 짓고 모든 기술이 그리 빠져나가는 순간 자기들은 필요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군사 계획 보면은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 넘어오는 순간 미국은
TSMC의 최고 기술자들 바로 특수작전 델타포스 들어가서 걔네들 가족부터 해서 싹 빼오고 그리고 TSMC 공장 다 폭탄으로 다 터쳐놓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중국이 와서 그거 써먹을 수 없게. 그렇게 이미 군사계획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TSMC도 3나노 그런 거 다 줘.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뭐 몇 년 뒤에 뭐 2나노, 1.5나노도 하자. 말은 약속은 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원하는 2나노 이상의 첨단 공장은 지금 다 어디다? 대만에다 다 짓고 있습니다. 타오슝인가 어딘가 거기다가.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원하는 최고의 황금알은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만 만들 수 있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건들지 마라. TSMC가 대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대치하면서 시간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대만의 모든 그 대만 사람들 그 기술 유출이 다 중국으로 돼요. 같은 민족이고 얼마나 서로 친하고 다 친척인데 중국하고 사실은 경제인들 정치인들도 친중파가 훨씬 많고 계속 기술 유출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대로 딱 서로 버티기만 해도 사실은 중국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강렬하게 뭔가 중국을 경제 제재하고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나 이란 옥죄듯이 앞으로 중국을 계속 더 옥죄야 돼요. 그 안에서 경제가 터지게. 그럼 옥죄려면은 지금 유럽 전선에서 그런 것처럼 중동 전선에서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핑계로 해가지고 뭔가 건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서로 기싸움만 눈싸움만 하면 안 돼요. 진짜 뭔 일이 터져야 돼요. 근데 대만에서 뭔 일이 터지면 위험하죠. 서로 원하지 않죠. 그래서 만만한 게 그 밑에 있는 남중국해 필리핀하고 우리 남북입니다. 남북에서 뭔 일 계속 생기라고 자꾸 유도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끼리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신 싸워주겠다고 와가지고 이제는 뭔 일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뭘 하는가를 우리가 우리 땅의 문제인데 우리끼리 해결을 못 보고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죠. 부부간의 문제인데 동네 뭐 통장, 이장, 부녀회장 다 와가지고 남편하고 부인이 싸워도 그 다음날 서로 화해할 수도 있잖아요. 눈 딱 막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잘못했어 하고 근데도 와가지고 저놈들 진짜 못됐네.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하면서 부녀회장이 와이프는 데려다가 밑에 층으로 데려가 버리고 이장이 남편 데려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끌고 나가버리고 남자들이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우리끼리 직통 통화해서 뭐가 문제냐 그런 거 못하게 다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뭔 일 생길 때마다 이러면 되겠어?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일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조약은 다 자리는 만들어놨고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탄도미사일 또 발사하기 시작했죠. 한동안 잠잠하다가 그리고 풍선도 다시 막 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는 풍선 더 날리면 우리도 좌시할 수 없다. 뭔가 타격을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발표들이 저는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판단으로 나온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 유럽하고 중동처럼 모든 지금 지원을 다 뭐 미국과 일본에 다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앞으로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모든 작전은 다 서로 공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기하고 결제 받고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합참에서 우리만의 독단적인 경고는 아니라고 봐요. 자, 일본은 이미 작년 12월 말에 전쟁 자위대가 아니라 전쟁 가능 국가가 됐다는 평화헌법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곧 경항공모함 두척 체제 구축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지금 조선업이 완전히 망가졌죠. 미국이 제조업 조선업이.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싸우게 될 때 배가 조금 다치게 되면 그 다음 배를 고치거나 생산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그런 거는 니들이 좀 밖에 나가 대신 같이 싸워줘라 해야 돼요. 지금 일본이 그래서 점점 군사력이 더 이제 커지고 있고요. 그저께인가 이거 한 3, 4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가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미군에서 어떤 군사 계획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타이완을 결국은 중국이 침공할 것 같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왜 그렇게 보냐? 지금 제가 쭉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걸 듣지 마시고, 들으시고요.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제가 쭉 얘기한 이 기축통화상에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대치만 하지 않고 타이완에서 여차하면은 타이완하고 지금 타이완 사이에 두고서 양측이 뭔가를 하는데 본토에 가까운 중국이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찔끔찔끔 싸워가지고는 그 하루면은 그 점령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군사 계획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병력을 이 먼 데까지 와서 단시간에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이렇게 조금씩 교대로 싸워가지고는 안 돼요. 군 병력이 한 번에 80%가 투입이 돼야 된다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래야만 이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멀어요. 병참기지가. 그리고 군 병력이 80%가 투입 준비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군 병력이 미리 80%가 여기 와가지고 주둔을 일본이나 한국에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 일 터졌을 때 같이 있는 한국 병력과 일본 병력이 같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정도 도달을 해놔야 안심할 수 있다.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을 저번 주에 했죠. 쿼드는 중국을 쌈 싸먹기 위해서 견제하겠다고 군사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그다음 북쪽에 미국, 동쪽에 일본, 남쪽에 호주, 서쪽에 인도예요. 너무 웃기죠? 인도는 브릭스에 가서도 에헴 한 자리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원유 거래도 하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이런 거 있을 때는 또 중국 견제하겠다고 서방 진영 와서 이 중요한 4개국 정상회에서도 한 자리 에헴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고 있죠. 야, 정말 꼴 보기 싫겠죠? 그래도 인도가 싫어? 싫으면 말해. 나 여기 안 오고 저기만 갈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아이고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줄타기 잘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사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머리 썼으면 줄타기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시아에서. 그런 거 근데 생각을 못 하죠. 어쨌든 이 쿼드 모임에서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죠. 여기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뭐 하고 있는데 우리 4개 국가가 요거를 잘 견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또 끄고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또 그랬는지 바이든 예전에도 보면 좀 일부러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어요. 이번에 또 말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냐. 사실은 북한하고 러시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하는 거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중국 놈들이 뭘 못하게 지금 우리가 잘 해야 돼. 그런 얘기 쏙닥쏙닥 한 거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 같아요. 나왔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쪽에서 뭐 우리나라 남북한 걱정해 주는 것처럼 지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우 이 세계평화에 대한민국 불쌍해서 어떻게 잘못되면 여기서 뭔 일 안 생기게 우리가 도와줘야지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대만 사이에 두고 중국하고 힘겨루게 하면서 그거 싫어서 그 견제하는데 겉으로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뭐 어쩌고 남한이 어쩌고 떠드는 속셈으로는 그래서 중국이 대만 못 먹게 견제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다. 전면전은 어렵겠지만 이쪽이 대만은 아시아 해외에서 전면전으로 번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 번지면 서로 양쪽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가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이 끝까지 참전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도 여기에 참전되기 절대 북한 남북한 뭔 일 생겨도 중국이 절대 안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걸 핑계로 모든 제재가 러시아, 이란에 들어오듯이 중국에 더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요새 계속 북한하고 일부러 사이를 두는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나라 뉴스들은 맨날 아이고 둘이 사이가 요새 안 좋네. 꼴 좋다 막 좋아하죠. 에이구,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중국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가만 보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 지금 풍선하고 뭐 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뭐 빵빵 뭐 이제 연평 해격처럼 뭐 전선에서 지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도발하고 하면 그거 핑계로 이제 막 일을 더 막 키우려고 하면서 그 뒤에 배후에 누가 뭘 도와주고 있냐. 다 저기 2차 제재 들어가자 하는데 중국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중국이 그동안 뭐 북한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식량도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막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 기회에 러시아하고 붙는 거고 러시아하고 붙는 게 낫겠다. 지금 돌아가는 꼴 보니까 중국은 딱 보니까 손절 칠라고 맘 먹었네. 그래 뭐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중국이 작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 몇 달 전부터 그래요. 몇 달 전부터. 서로 간에 어떤 그게 맞은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지금. 자,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사실 죄송합니다. 더 길게 사실은 그 삐삐 폭탄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하고요. 한반도 문제도 좀 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졌고요. 기사는 제가 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아파트값 뭐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은 이 기사들 보신 분 계시죠? 지난 8월까지 아파트값 뭐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에서 엄청나게 올랐다 하는데 실제 공인중개사협회의 그 데이터는 오히려 집값이 그동안 하락한 걸로 나오죠. 이거 어떻게 볼 거냐 기사들도 있는데 보실 분들 블로그에 이제 쭉 이 흐름들 기사들을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양쪽의 시각에서 다 봐야 될 것들 제가 이거 다 요약해가지고 스크랩 한 것들 쭉 시간 흐름상으로 전쟁이나 우리나라까지 쭉 놨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에서. 네, 오늘 또 전쟁 얘기 누구나 듣기는 싫어하지만 그런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얘기 한번 또 오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